오늘날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 문화는 현재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롤모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극동의 변방이라는 지리적 한계에 굴하지 않고 세계 인류를 향해 끈질긴 집념을 이어왔던 한국 국민들의 투지가 마침내 자국 문화를 미국과 동등한 세계 최고의 위상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대만 현지 매체인 관건평론망 또한 아시아 국가 중 꼴찌로 컬러TV를 채택했던 한국이 이제는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아낌없는 찬사를 쏟았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에서 컬러TV가 처음 채택된 것은 1980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미 일본이 1960년에 컬러TV를 채택하고 대만과 중국 또한 각각 1969년과 1972년에 컬러TV를 채택한 데 이어 심지어 북한마저도 한국보다 6년 앞선 1974년에 컬러TV를 채택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컬러TV 채택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늦은 편에 속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만 매체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컬러TV를 도입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7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 정치를 통해 흑백에서 컬러로 TV를 바꾸는 것을 반대하며 국내 가전업계를 탄압했고 컬러TV를 발전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한국의 텔레비전 산업은 일본과 대만, 그리고 중국 등에 뒤처졌고 1980년 12월 22일에 이르러서야 전국적으로 컬러TV 신호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으며 1981년 초에 TV방송국이 컬러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컬러TV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대만 매체인 관건평론망은 대만보다 무려 10년이나 늦게 컬러TV를 채택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방송 기반을 가졌던 한국이 오늘날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아시아에서 제일 늦은 컬러TV 도입에도 불구하고 K드라마로 지칭되는 한국 콘텐츠가 오늘날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만큼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의 치열한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K드라마의 시초이자 상징은 뭐니뭐니 해도 전원일기라고 보도했습니다. 1980년에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MBC에서 방송되었다. 22년간 1088부작으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는 장수 드라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흑백TV부터 컬러TV까지 아우를 정도로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국민 드라마로 손꼽힌다.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를 휩쓸기 전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뒤이어 이 매체는 전원일기 이후 본물 터지듯이 명작을 배출해냈던 한국 드라마는 기어코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시청률 50%를 넘는 걸출한 히트작을 잇따라 쏟아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을 뛰어넘어 아시아 시장마저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그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드라마는 야인시대와 가을동화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먼저 2002년에 SBS가 김도한의 일대기를 다룬 야인시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무려 51.8%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달성한 데 이어 주인공을 맡은 안재모 또한 대만에서 국빈 대우를 받을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심지어 야인시대 세트장마저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만 여행객들의 인기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방송 9회 만에 시청률 1위를 달성한 가을동화 또한 마찬가지로 가히 대만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들 만큼 엄청난 작품성을 보이면서 마침내 아시아에서 한국 드라마의 성공가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드라마는 국민 첫사랑인 송혜교가 드라마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대만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주목하게 만든 성공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특히 대만 매체는 KBS가 2002년에 가을동화에 이어 제작한 겨울연가 역시도 대만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 열도까지 흔들어버릴 만큼 사상 최고의 인기 열풍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2002년에 배영준과 최지우 주연의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자 일본 주부들은 배영준을 윤사마로 부르는 등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남자 스타로 자리매김하면서 일본 주부들의 안방극장에 본격적인 한국 드라마의 열풍을 일으켰다. 뒤이어 대만 현지 매체인 관건평론망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전역을 휩쓸기 시작한 한국 드라마가 오늘날 전 세계 시장마저 석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시청자와 함께 시대의 아픔과 기쁨을 가슴절절하게 공감하는 콘텐츠를 충실하게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랑과 가족 이야기를 주로 다뤘던 한국 드라마가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 불평등과 고위층의 비리 등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다원적 의제를 매우 사실감 있게 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주인공이 권세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고 마침내 성공적인 창업까지 이끌어낸 이태원 클라스와 빈곤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해 부자들이 만든 룰에 참여하는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과거 학창시절에 경험한 끔찍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더 글로리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각국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런 어두운 면을 시청자들에게 과감없이 어필하면서 거부감을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까지 영향력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컬러 TV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히 세계 최고의 드라마 왕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드라마 제작에 아낌없는 투자를 펼쳐왔기 때문이라며 대만의 콘텐츠 기업들 또한 이를 제대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드라마 제작비는 아시아 국가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믿을 만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드라마 제작비는 회당 1000만 대만 달러에서 1200만 대만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현재 최고 제작비는 2018년에 이병헌이 주연한 미스터 션샤인으로 약 10억 대만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만 매체는 대규모 투자비가 투여된 한국 드라마는 양질의 작품성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수준급 연기까지 결합되면서 해마다 시상식을 휩쓸다시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글로벌 OTT 기업들이 치열한 모셔가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배우 캐스팅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연기 오디션을 진행함으로써 배우들의 연기 실력을 가늠하고 이를 통해 수준급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고 극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위기를 계기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기업들이 한국의 거액의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 제작자들과 함께 세계 인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1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오징어 게임만 놓고 보더라도 비영어권 드라마로는 사상 최초로 세계 1위 시청률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 매체는 비단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역시도 이러한 과정을 똑같이 밟아옴으로써 세계 시상식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수년 동안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도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개봉한 기생충은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제77회 골든글로브와 제73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각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데이어 제92회 오스카상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 외국어 영화상과 각본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아시아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적이 없었는데 기생충은 이 기록을 깨버렸다. 또한 이 매체는 2021년에 개봉한 미나리 역시도 영국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오스카 시상식에서는 여우조연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영화와 텔레비전을 발전시킨 국가로 출발했지만 지난 40년 동안 높은 완성도를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산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높게 유지시켜 왔던 만큼 이러한 과정을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따라 배울 만하다. 결국 대만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가장 늦었다는 우리의 대중문화 위상을 가장 멋지게 탈바꿈시킨 한국 국민들의 놀라운 저력에 대만 사회가 크게 감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